이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적이 있나요? 그냥 넘겨버리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똑같이 받아치자니 괜히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 참고 넘긴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단 한마디로 상대방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한마디가 싸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라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상대의 무례함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민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사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퇴근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적과 비꼬는 말투. 이렇게밖에 못해. 대체 몇 년이나 일했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런 말들에 처음에는 속상해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무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과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민수 씨는 회의 중에 상사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팀의 지혜 씨가 상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수 씨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나오자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님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고 민수 씨는 놀란 눈으로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무례함을 되돌려주는 거울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이후로 지혜 씨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수 씨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한마디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상대의 의도를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지영 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지영 씨는 마치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진짜 이런 경험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좀 특별해서 그런지 다들 나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맞장구 치며 넘어갔지만 수진 씨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자 수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항상 너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우리 이야기도 좀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영 씨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네. 나만 너무 떠든 것 같지? 그제야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말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방식이 역사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토론과 논쟁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와 비슷한 방법이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의 재치 있는 언변으로 유명했던 학자 황해정승의 일화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황해정승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두 농부가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승날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논이 더 마른 상태인데 당연히 제가 먼저 물을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농부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논도 이미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물을 대야 합니다. 황해정승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한 농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그러자 반대편 농부가 당황하며 따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 말이 옳다니요. 제 입장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해정승은 그 농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소. 그 말을 듣던 한 하인이 옆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날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황해정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주장할수록 그 주장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수록 오히려 상대는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해주면 그 순간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례한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대의 논리를 차분히 되짚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상대에게 무례한 말을 던집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불만, 혹은 단순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 씨는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줄에 서 있던 한 남성이 계산대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느려서야 언제 다 계산하겠어요?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계산대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런데 혹시 직원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빨라질까요? 그 한마디에 남성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직원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수 씨는 팀 회의에서 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든 상사는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걸 모른다고요? 정말 한심하네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말하자 상사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다른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저를 돕기 위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나오자 순간 팀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아, 내 말이 좀 날카로웠다면 미안하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게. 이처럼 무례한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도를 되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더 이상 무례한 태도를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가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무례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감정을 배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윤희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거기 연봉도 낮고 일도 힘들다면서? 이직 생각 안 해봤어? 순간 윤희 씨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띠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 걱정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내 선택을 평가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이처럼 상대의 말에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짧고 간결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표현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훈 씨는 직장 내에서 유독 지적을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선배 한 명이 항상 날카로운 말투로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왜 이렇게 배우는 속도가 느려? 이전 같았으면 재훈 씨는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는 선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제가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배는 더 이상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발하거나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면 대화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어적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과 분위기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회의 중 갑자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 기본 아닌가요? 이걸 왜 다시 설명해야 하죠? 이 말을 듣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수진 씨는 당황하거나 기분이 상해서 바로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수진 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요? 이 짧은 질문 하나로 상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처럼 공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직 결혼 안 했어? 그 나이에 그 직급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냥 상처받거나 화내는 대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부담을 느낄까요? 이런 방식의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팁과 요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 원칙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당장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즉시 반박하는 대신 잠깐의 침묵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의도를 되묻는 질문을 준비해 두세요. 앞서 본 사례처럼 지금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기분만 상할까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질수록 더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넷째,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정색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대화가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받아넘기거나 재치 있는 말로 응수하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말하면 급할 때는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하죠. 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무례한 말에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질문, 침묵, 차분한 태도, 유머 등을 활용하면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욱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바보로 만들지 않는 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